안녕하세요, 다랑이뿐입니다. 우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댓글을 써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을 보면 3% 정도의 악성 댓글도 있지만 97%의 좋은 댓글 때문에 정보도 얻게 되고요. 저도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만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댓글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남아에 이민 오면 안 되는 이유, 특히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어떤지, 많은 해외여행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해 보신 분이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 혹시나 동남아 이민을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잠깐이나마 체류하고자 했던 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이 순수 여행, 장기 요양, 휴양이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 좀 올릴까 합니다. 물론 순수 본인 경험이며 약간의 내피셜을 더해 봅니다. 저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등 여러 국가를 다니며 일하였고, 사업 특성상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위의 나라 중에서 사회 공산 국가들은 일단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랑은 격이 틀립니다. 이해 안 되는 관, 공, 방송 등 뇌물 문화는 외국인이 적응하기 어렵죠 라고 첫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이분하고 저도 56개국을 여행을 다녔는데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다른 동남아랑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분이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 서양인은 여기에 타켓이 되질 않거나 그 횟수가 한국인에 비해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여기 사족을 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일부 서양인이라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강대국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서양인들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이 베트남 사람들의 이 불합리한 행동에 타겟이 되는 빈도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베트남, 또 이 베트남 다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타켓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빨라도 너무 빠른 관공서, 은행 업무, 일 처리, 높은 서비스의 적응도 문제지만 일단 외국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거품 물고 쓰러질 정도입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 미주는 물론이고 남미, 유럽 할 것 없이 너무 느립니다. 인터넷도 포함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너무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요. 이 동남아가 이런 관공서 업무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국도 그리고 필리핀도 엄청나게 관공서 업무가 늦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베트남도 관공서 업무는 너무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 업무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특히 동남아는 아직까지 위생관념 또한 비교 불가하고 물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한몫합니다. 체류 내내 발목을 잡는 비자 문제도 또한 크게 한몫하죠. 의료 체계 문제 또한 무시 못할 대목이죠. 거기에 그때는 그나마 덜했는데 해를 거듭하며 여행을 다녀보니 외국인만 보면
눈탱이 치려는 현지인들,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현지 상인들, 이런 게 우픈 현실이더라고요. 거기에 비싼 건 이해하는데 비싼 값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 떨어지는 의료 수준과 서비스는 또 한 번 저를 좌절하게 만들더군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위생관념, 그리고 물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자 문제하고 의료 체계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는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지금 현재 많이 한국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시고 이민을 가려는 나라의 비자법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가디언스 비자라고 해서 부모가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비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라는 그런 가디언스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나 제가 여기 지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관광 비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관광 비자는 갱신이 여러 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관광 비자, 그러니까 비자가 끝날 때쯤 해서 해외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관광 비자를 신규로 계속해서 발급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무시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있다는 거. 특히 베트남,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도 비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적에 맞고 그거에 맞게 비자를 하면 되지 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재원이나 다른 업무차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요. 혹시나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시는 거, 합법적으로 체류하려고 하는데도 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의료 체계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에 동남아 한번 여행을 오시고, 그리고 한 달 살기, 그리고 이민 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문제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댓글에 의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을 오신 거나 이주를 오신다는 거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의료시설이 되게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괜찮다 싶은 곳은 의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의료비가 높아갖고 혹시나 현지 병원을 가게 되면 현지 병원은 의료 수준이 또 너무 떨어집니다. 저도 현지 병원을 갔다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요. 복도에 정수기가 있는데 그 정수기 앞에 일회용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근데 그 하나를 병원에 온 손님도 쓰고 병원에 환자도 쓰고 그 컵 하나를 다 같이 이용하는 걸 보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동남아의 큰 도시에 큰 병원을 가면 의료 수준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또 높을 수 있어요. 또 이분의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에서 나오는 불통인데 영어 포함 현지어가 의사소통 수준의 미달함에 있어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살아가기에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좀 불편할 뿐인데요.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식당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언어를 모르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 사업을 하신다면 좀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 생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독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이상한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고
그걸 이해하고 그네들과 섞이기까지 오랜 시간과 수많은 오착은 당연지사입니다. 돈이면 해결될 것 같죠. 특히 40대 후반에서 그 이상인 분들, 외국 경험이 별로 없거나 몇 번의 여행이 전부이신 분들, 술, 여자, 여행, 놀이도 몇 달이지 그 이유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지신 분들 수없이 많이 보았고요. 케바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외국 여성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한국말로 속 깊은 말이 안 통하니 연애는 몰라도 결혼과 동시에 봉착하는 수많은 문제, 거기에 처가집 분단까지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언어가 잘 되지 않으면 결혼생활,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결혼 생활을 하면 좀 불편함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와 이 처가집 군단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베트남 여성분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처갓집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처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면 처가가 1번이고 아들이 자녀가 2등이고 남편은 3등입니다. 때로는 당연히 자식이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처갓집을 상당히 중요히 여깁니다. 요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이 지금까지 외국살이 하시는 분들, 현지인과 결혼하시는 분 또는 법인을 제외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여행 비자를 갱신하며 체류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하시던 분들, 식당 하시던 분들이 유튜버가 되시면 그 식당이라든가 가이드에 대해서 실상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풀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손님이 오면 식당도 해야 되고 가이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상을 모두 다 오픈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같은 문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저는 지친 직장생활과 개인의 활력을 위해, 취미를 위해, 목적을 위해 장기든 단기든 순수 여행이 목적이면 적극 추천하지만 노후를 위해 외국생활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외국생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꼭 가야겠다는 분들은 여러 번의 여행을 해보시고 정보와 문화를 꼭 체험해 보시라 권해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사족을 달면요, 여러 번 여행을 해보고요, 정보와 문화를 꼭 체험해 봐도요, 실제적으로 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거를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든 쉬운 게 없는 외국살이요, 현지의 밝은 면과 보여주시려는 것도 애쓰는 것도 좋지만 밝은 면만 보여주려는 게 좋지만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와 소식을 영상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밝은 면만 보여주는 것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국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싫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좋지 못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들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정보와 소식으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댓글 써주셨는데 이 댓글이 너무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갖고 이런 동남아 이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같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밖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 빨리 봉쇄가 풀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